서울 강남의 바쁜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밝은 미소와 호기심 가득한 눈을 가진 김민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과학과 발명품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 김준호 씨와 박소영 씨는 아들의 밝은 성격과 끊임없는 호기심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형 민석이와 누나 지은이도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고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9살이 되던 해봄,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민준이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으로 생각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결국 보건실로 가야 했습니다. 학교 간호사는 부모님께 연락했고 소영 씨는 서둘러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아? 집에 가서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소영 씨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소영 씨는 민준이에게 해열제를 주고 따뜻한 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걱정된 부모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으로 민준이를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정진우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안타깝게도 민준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MRI 결과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고 준호 씨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수술은 가능한가요? 준호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정 교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매우 위험합니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말을 잇지 못하는 정 교수의 눈에서 민준이의 부모님은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 이후 민준이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민준이 자신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이겨낼 거예요. 아직 발명가가 되려면 할 일이 많아요. 민준이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고 민준이는 용감하게 모든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이제 수영할 때 더 빨라질 거예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이 많아졌지만 민준이는 병원 침대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특별히 병원을 방문하여 수업을 해주었고 친구들은 편지와 그림을 보내 그를 응원했습니다. 민준이의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의 관심사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명품 잡지 대신 의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꿈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민준이가 담당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10살 생일을 맞이할 즈음 그는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커져갔습니다. 준호 씨는 2개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소영 씨는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민석이는 대학 등록금을 모으던 돈을 동생의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했고 누나 지은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가족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종종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살 생일을 몇 주 앞두고 정 교수는 민준이의 부모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종양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정 교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민준이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병실에서 혼자 있던 그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소영 씨는 아들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결정인데 우리 아들? 제가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제 장기를 다른 아픈 어린이들에게 기증하고 싶어요. 소영 씨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학책에서 읽었어요. 한국에서는 장기 기증이 많이 부족하대요. 특히 어린이 장기 기증자는 더 적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죽는다고 해요. 민준아.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는 곧 갈 거예요. 하지만 제 심장이나 간, 신장은 아직 건강해요. 저는 갈 테지만 제 몸의 일부는 다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은 더 오래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소영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숭고한 결정을 한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결정이 의미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니? 소영 씨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주세요, 엄마.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소영 씨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약속할게, 우리 착한 아들. 민준이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11번째 생일을 겨우 한 달 넘긴 여름날,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그는 가족에게 미소를 지었고 마지막 말은 사랑해요였습니다. 민준이의 가족은 그의 소원대로 장기 기증에 동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병원 의료진은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장기 척출 수술이 진행되기 전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실 앞에 모였습니다. 정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환자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김민준 군은 비록 11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진이 민준이의 침대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깊은 절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표현되는 최고의 존경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3번 깊이 절하며 민준이의 용기와 이타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민준이의 장기는 5명의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8살 여자아이에게, 간은 간부전으로 고통받던 12살 소년에게, 신장은 투석 치료를 받던 2명의 아이들에, 그리고 각막은 시력을 잃어가던 13살 소녀에게 이식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1살 소년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신문 1면을 장식했고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도 제작되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아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민준이의 빛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소아암 환자들을 지원하고 어린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후 1년 동안 한국의 어린이 장기 기증 신청이 300% 증가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민준이처럼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민준이의 생일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가 구한 5 아이들과 그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민준이의 가족이 모여 그의 용기와 사랑을 기념합니다.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준이의 심장을 받은 소녀가 민준이의 어머니를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소영 씨는 그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민준이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요. 소영 씨는 매번 그렇게 말합니다. 민준이가 떠난 병원에는 그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발명가의 노트와 청진기를 든 소년의 모습은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상 아래에는 민준이가 남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떠나도 제 사랑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계속 뛸 거예요. 민준이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사랑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매년 김민준 메모리얼 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소아암 연구와 치료 발전을 논의합니다. 정진우 교수는 이 심포지엄의 첫 번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민준이처럼 저에게 깊은 영향을 준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환자의 존엄성과 소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의 형 민석이는 의대에 진학하여 소아종양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지은이는 어린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어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경험을 통해 아픈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에 알려졌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언론이 그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UN 어린이 기구는 그를 글로벌 영 히어로로 선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김민준 글로벌 장기기증 인식의 날을 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은 민준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제작했고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수익금은 전액 소아암 연구와 치료를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 민준이의 피재단은 서울의 첫 번째 어린이 호스피스 전문 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이 센터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센터의 로비에는 민준의 정원이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민준이가 좋아했던 식물들이 심어져 있고 중앙에는 작은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주변에는 그가 살려준 5 아이들의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 소영 씨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아들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그는 제게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장기를 이식받은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심장 형제자매라고 부르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민준이의 심장을 받은 소녀 수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2개의 심장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심장, 다른 하나는 민준이의 용기와 사랑의 심장이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간을 이식받은 태호는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정진우 교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장래의 장기 이식 전문의가 되어 민준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일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2명의 아이들, 유나와 준혁이는 민준이의 빛 재단의 청소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각막을 이식받아 시력을 되찾은 미나는 화가가 되어 민준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동화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어린이 병원에 기증되어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앞 벚꽃나무 아래에서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민준이의 봄 콘서트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통해 그의 정신을 기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음악회의 마지막 순간, 모든 참가자들은 하늘로 풍선을 날리며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풍선에는 고마워 민준아라는 말과 함께 각자의 감사와 사랑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이들은 한 소년의 짧은 생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의 파동을 일으켰는지를 느낍니다. 민준이의 아버지 준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 아닐까요? 소영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자부심과 평화가 더 크게 빛납니다. 그래요. 우리 민준이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가 구한 생명 속에서, 그가 변화시킨 사회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풍선들을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민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용기 있는 결정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장기 기증 문화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후 10년 동안 장기 기증 서약자 수는 5배 이상 증가했고 실제 장기 기증 건수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김민준 윤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의대생들에게 의료 윤리와 환자의 존엄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민준이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깁니다. 정부는 김민준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장기 기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장기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증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빈자리는 항상 그 가족의 마음속에 있지만 그들은 아들의 유산을 통해 위안을 찾습니다. 민준이의 유산은 단순히 장기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타인을 위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매일 밤 소영 씨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민준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았어, 민준아. 네가 구해준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어린이가 네 이야기를 듣고 장기 기증을 결심했대.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우리 아들. 그리고 그녀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치 민준이가 미소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점차 사회적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준이의 빛재단이 주최하는 연례 걷기 대회에는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민준이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대학생들은 민준이 프로젝트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국의 학교를 방문하며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모든 어린이들이 그의 용기와 사랑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결정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사회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 그의 심장을 받은 수지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소아심장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저는 2개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제 가슴 속에서 실제로 뛰는 심장, 다른 하나는 제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민준이의 영적인 심장입니다. 수지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간을 받은 태호는 장기 이식센터의 책임자가 되어 매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이식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는 민준이의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자신의 2번째 부모처럼 여깁니다. 신장을 받은 유나는 국회의원이 되어 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의료 지원법을 발의하여 중증 질환을 가진 모든 어린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막을 이식받은 미나는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 그녀의 전시회에 보이지 않는 빛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림 수익금은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됩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세계 각국의 장기 기증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엔은 세계 어린이 장기 기증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했고 이날 전 세계 주요 건물은 민준이가 좋아했던 파란색 조명으로 밝혀집니다. 일본의 한 영화 감독은 민준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별의 심장이라는 영화를 제작했고 이 영화는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속 민준이 역할을 맡은 어린 배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은 김민준 트랜스플란트 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장기 기증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로고는 민준이가 그렸던 별 모양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지 25주년이 되는 해 그의 부모님은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민준이의 일기, 그림, 그리고 부모님의 회고록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준호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단 11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자신의 삶이 짧을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짧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민준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삶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소양 씨는 에필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밤 나는 창문 너머로 별들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민준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단다. 네가 구해준 아이들이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들 모두가 너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단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영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남긴 사랑과 선행이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유산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의 용기와 사랑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매년 그의 생일에 작은 파티를 엽니다. 거기에는 그가 구한 5명의 심장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민준이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파티의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소영 씨는 항상 같은 말로 파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민준이는 별이 되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부분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수진이의 가슴에서, 그의 간은 태호의 몸에서, 그의 심장은 유나와 준혁의 안에서, 그리고 그의 시력은 미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과 용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 순간 마치 하늘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11살 소년 김민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심장은 다른 가슴에서 뛰고 그의 사랑은 다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그의 용기는 다른 영혼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멸의 의미가 아닐까요?